부탁드립니다. 네, 지멘스 장비의 터보 스피네코 기준으로 했을 때 파라메터 카드들이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파라메터들이 어떤 작용을 하며 어떤 식으로 좀 응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슬라이스 그룹은 저희가 보통 많이 응용되는 부분은 저희 스파인에서 각 디스크별로 엑시아를 짜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각각의 그룹을 나눠서 따로따로 받겠다라는 개념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룹을 추가를 했을 때는 이렇게 하나의 슬라이스 그룹 단위가 하나가 더 생깁니다. 이렇게 짜주시는 게 슬라이스 그룹이고요. 슬라이스 개수는 말 그대로 이 한 그룹을 없애겠습니다. 하나의 슬라이스 그룹을 받을 때 그 슬라이스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얘는 하면 할수록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 싸도 많이 걸리긴 할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디스트 팩터는 한 슬라이스와 그 다음 슬라이스 간의 간격인데요. 저희는 사실 이제 피사와 다르게 퍼센테이지로 좀 나눠져 있어요. 이 퍼센테이지에 대한 기준은 슬라이스 시크니스입니다. 그래서 이 시크니스를 기준으로 마우스 커서를 가까이 대면은 몇 미리의 갭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포지션은 저희가 장비가 이제 들어갈 때 보통 레이저 포인터로 잡거나 아니면 아이소 센터를 저희가 이제 패드로 잡아주잖아요. 그 아이소 센터를 기준으로 이 FOV의 가운데라고 하는 이 동그라미 점이 아이소 센터 기준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몇 미리, 그 다음에 뒤로 몇 미리, F 쪽으로, 발 쪽으로 몇 미리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오리엔테이션은 저희가 사지탈 코로나 엑시알이라고 하는 이러한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지금 세 개가 다 나오는 경우는 맨 앞에 있는 게 메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쪽으로 마이너스 10도 정도 각도가 들어가 있고 사지탈적으로 각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안내해주고 있는 거고요. 페이지 엔코딩 방향은 말 그대로 페이지 방향입니다. 페이지 방향을 어떻게 둘 건지에 대한 내용이고, 페이지 방향에 따라서 아티팩트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이미지가 좀 아티팩트가 최소화되는 플로우 아티팩트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페이지 엔코딩 방향을 저희가 플로우가 이미지에 덜 미치도록 최대한 좀 조절을 해주는 방향으로 응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버샘플링은 저희가 이 FOV 밖의 범위가 저희가 시그널이 수신이 될 때 오버샘플링이 없다면 에어레이싱 아티팩트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이제 샘플링 숫자를 더해주는 겁니다. 에어레이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이미지상으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는 있는데요. 근데 정확하게는 K-스페이스의 한 라인이 샘플링 숫자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샘플링 숫자를 더해주다 보니까 각 K-스페이스의 라인과 라인 사이의 간격이 조금 더 좁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어레이싱을 방지하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필립스와 가장 큰 차이는, 사실 필립스는 저희가 RL 방향이라고 페이지 방향을 설정했을 때 오른쪽과 왼쪽을 따로따로 오버샘플링을 설정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양쪽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퍼센테이지인데 그 기준은 이제 FOV가 기준이 되고요. 딥러닝에서 풀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맞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딥러닝을 쓰면은 저희가 딥러닝만 썼을 때는 시간이 줄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그라파라는 팩터를 더 올리게 되는데, 그게 K-스페이스의 한 줄과 그 다음 줄 사이의 간격을 더 멀리 벌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레이싱이 더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에어레이싱을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샘플링 숫자를 더 많이 늘려놓은 거거든요, 억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익스트리미티 쪽 검사를 할 때도 웬만하면 다 이제 에어레이싱이 발생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버샘플링을 많이 줘서 그라파가 지금 4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한 줄 채우고 3줄 띄고 한 줄 채우고 3줄 띄고 이런 식으로 지금 획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격이 너무 멀어지니까 이걸 좁히기 위해서 샘플링 숫자를 확 늘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SNR도 많이 보상이 되기도 하고요. 몇 가지 줄이는 게 안전해요? 사실 이거는 어느 바디 파트에서 페이지 방향이 어디로 돼 있느냐 이거에 따라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브레인 같은 경우는요? 목 검사를 하는데 FH로 돼 있으면은 사실 시그널들을 다 수집을 하잖아요, 장비가.
그렇다는 건 뭐 그래도 뭐 100% 이상은 무조건 좀 주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목 검사를 하는데 아래쪽 방향으로 돼 있으면 사실 양쪽에서 치고 들어올 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줄여주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몇 가지. 그러면 만약에 브레인이었을 때 네. 그 옆에 지금 200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브레인 세팅으로 네. 어느 정도 줄여주는 게 좀 영향이 덜한가요? 사실 줄여주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장비 입장에서는 네. 제일 좋고요. 왜냐면 200%로 맞춰놨을 때 이미지가 잘 나오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교수님께 컨펌 받아놨기 때문에 얘를 줄이면 그만큼 시그널이 SNR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안 줄이는 걸 권장드리긴 하지만 환자를 보다 보면은 뭐 이리터블하거나 협조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좀 얘네들 줄이는 걸 권장드리고 근데 정확하게 적용을 했을 때 만약에 좌우 쪽으로 에어레싱에 치고 들어올 게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제로까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SNR 값이 이렇게 떨어져도요? 5점, 0점. 에어레싱 기준이요. SNR은 일단은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이미지 자체를 생각한다면 줄이지 않는 걸 권장드려요. 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할지는 사실 그때그때마다 선생님들께서 선택을 해주시는 거고 일단은 저는 어쨌든 이미지 퀄리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오버샘플링을 안 줄이는 게 더 낫습니다. 네. 150 하면 얼마 정도? 볼까요? 이게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인데요. 저희가 2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SNR을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7% 정도 줄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만약에 이걸 저희가 제로로 하고 뭐 굉장히 얘가 한 2mm로 줄여서 0.23, 뭐 0.29 이렇게 나오면 영상이 무조건 안 좋냐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게 만약에 그전 파라미터가 굉장히 SNR이 풍부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면 70%가 SNR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영상이 잘 나올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대값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열면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 받는 이미지에 대한 FOV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X축과 Y축 둘 다에 대한 FOV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220이면은 두 개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페이지 방향으로는 저희가 페이지 방향을 설정을 했잖아요. 그 방향에 대해서 FOV를 저희가 수동으로 줄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렉탱글러하게도 동영상을 획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정사각형으로 220이었을 때 100%였을 때요. 네. 지금 RL로 페이지 방향이라서 얘를 줄였을 때 좀 네, 노이즈가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단순하게 숫자로 보면은 네. 얘를 50% 줄이면 네. 27% 정도의 SNR이 좀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사실 FOV를 줄이면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뭐 손 전체를 획득을 했을 때의 프로톤 양이랑 두 번째 손가락만 획득했을 때의 프로톤 양은 애초에 다르잖아요, 절대적으로. 네. 그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FOV가 줄어들수록 SNR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슬라이스 티크니스는 한 슬라이스마다의 두께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4mm로 해서 30장의 슬라이스를 받을 때 여기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은 총 이제 저희가 이 모든 슬라이스를 계산을 했을 때 150mm를 얘가 획득을 할 수 있다를 나타내면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댈 수 있어요. 그리고 FOV 페이지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서 마우스 커서 갖다 대시면 페이지 방향으로 FOV가 몇인지가 저희가 정해집니다. 대신 여기 페이지 방향에서의 FOV는 1단위가 아니라 여기 조금씩 띄엄띄엄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얘를 줄이면 동일하게 모든 시퀀스가 동일하게 이루어지진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최대한 비슷하게 세팅을 해놓지만 아예 동일할 수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TR은 저희가 90도 아리프 펄스와 그 다음 90도 아리프 펄스 간의 간격이고요. T는 90도 아리프 펄스에서 저희가 이 센터 K 스페이스 센터 라인을 채울 때 그 이펙티브 T 값을 저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버리지는 K 스페이스를 몇 번을 받을 건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얘를 만약에 두 개로 올리면 이렇게 점점점이 있는데요. 이 롱텀과 숏텀이 있어요. 롱텀이랑 숏텀은 뭐냐면 저희가 두 개의 K 스페이스를 획득을 할 때 첫 번째 K 스페이스에서 한 줄씩 계속 채우잖아요. 근데 롱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K 스페이스를 모든 라인을 채우고 그 다음 K 스페이스의 라인을 채우기 시작하고요. 숏텀은 첫 번째 K 스페이스의 첫 번째 줄, 그 다음에 두 번째 K 스페이스의 첫 번째 줄, 이렇게 한 줄씩 모든 K 스페이스를 채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떨 때 응용할 수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면 롱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본사에서 주장하는 거는 좀 모션이 큰 모션 아티팩트나 이런 것들에 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숏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플로우나 이런 좀 작은 모션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좀 제거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컨카트네이션은 이 30장의 슬라이스를 몇 번에 나눠서 받을 건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복부에서는 사실 이 컨카트네이션이 헤이스트 기준 몇 번에 나눠서 숨을 참는지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만약에 숨 참는 시간을 조절하려고 네. 콩카를 뭐 느리거나 줄여요. 네. 근데 왜 한 번 그렇게 설정을 하면은 되돌아가질 않죠? 그러면 아예 캔슬하고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 맞나요? 아니요, 얘를 다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프레스홀드 타임은 안 줄던데. 요 시간은 그대로일 거고요. 여기다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제가 이제 복부 쪽 시퀀스를 하나만 당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컨카를 늘려서 브레스 홀드 타임이 줄어드는 건 헤이스트 한정입니다. 바이브는 아니에요. 네, 여기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은 총 시간은 52초지만 브레스 홀드 타임은 15초로 나와 있거든요. 이때 컨카를 하나를 더 늘려서 두 번의 숨 나눠서 참던 거를 세 번의 숨 나눠서 참는 걸로 설정을 했을 때는 15초에서 10초로 줄었죠. 이런 식으로 환자가 좀 호흡에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컨카를 늘려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오토라인은 오토라인 스카웃이라는 걸 받으면 얘가 3D로 장비가 아나토미를 파악을 해서 자동으로 플랜을 좀 잡아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브레인은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퀀스를 더블 클릭했을 때 갑자기 저희 GSP에 떠있는 플랜 창이 움직이는 걸 보셨을 텐데요. 얘가 오토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아나토미를 파악한 다음에 플랜을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코일들이 켜져 있는지 보이는 코일 엘리멘트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요 방향이 이게 페이지 방향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이거 방향 말고 만약에 제가 사지타를 받을 때 네, 뭐 R 쪽에서 레프트로 이미지를 처음에 받고 싶고 뭐 이렇게 아니면 반대로 이미지 순서를 그렇죠. 설정하는 거죠. 그거는 네. 어떻게 바꾸죠? 뒤쪽에 있는데 차례 들어올 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틴 창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얘가 이름이 되게 직관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콘트라스트는 정말 이미지에 대한 콘트라스트를 결정하는 인자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콘트라스트 TRT가 저희가 T2 터보 스핀 에코 기준으로 T2를 만들기 위해서 TRT를 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MTC는 저희가 원하지 않는 이 시그널들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RF 자체가 사실 되게 내로우하지 않잖아요. 딱 떨어지게 RF를 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브로드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RF를 맞은 익사이트된 이 수소들이 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막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얘네가 움직이면서 90도를 맞고 익사이트된 수소가 저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저희 이런 시그널들이 형상을 하는 거를 좀 방지하고자, 그걸 MT 효과라고 하는데 그걸 방지하고자 이제 MTC라고 하는 이 펄스를 추가적으로 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TOF에서 좀 많이 썼는데 요즘은 안 씁니다. 안 써도 이미지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는 IR을 저희가 줄 수가 있는 거고요. IR이라고 하면은 180도를 인버전을 먼저 거는 건데, 저희가 뭐 스터를 쓰거나 아니면 플레어를 쓰거나 저희가 원하는 티슈들을 선택적으로 미리 서프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TI 값은 뭐 한 220 정도를 쓰면은 펫이 죽고 스터를 이용할 수가 있고, 2500 정도를 하면은 저희가 브레인에 쓰는 이제 플레어 영상을 획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IR을 저희가 줄 때 얘를 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플립 앵글 모드는 저희가 콘스타트가 있고 하이퍼 에코가 있는데, 사실 검사하다가 싸가 많이 걸리잖아요. 그 싸에 대한 기준,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환자 킬로그램당 RF를 얼마나 흡수했는지거든요. 전자레인지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레인지도 사실 이 공명을 하면서 이 음식이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환자도 똑같습니다. RF를 계속 쏘면은 얘가 공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몸이 점점 뜨거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싸에 대한 제한치를 줄여달라는 알람이 뜨는데, 그럴 때 결국은 이 RF에 대한 강도를 약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이 이 플립 앵글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콘스탄트는 일정하게 150도에 대한 RF를 계속 주는 방식인데, 하이퍼 에코라는 게
이제 원래는 저기 시퀀스 탭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얘는 저희가 K 스페이스를 채울 때 바깥쪽과 안쪽이 이 정보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콘트라스트를 관여하는 K 스페이스 안쪽을 채울 때에 대한 플립 앵글은 높게 쓰고 바깥쪽에 K 스페이스를 채울 때는 저희가 콘트라스트를 관여를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플립 앵글을 더 낮게 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사이에 대한 걸 민감하게 좀 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플립 앵글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펫셋에 대한 방식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딕스는 없어요. 네, 딕스는 없습니다. 딕스는 따로 디자인되어 있는 걸 가져오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다크블러드는 보통 카디악에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심근 검사할 때, 여기선 카디악을 많이 안 하시니까 심근 검사할 때 저희가 이 심장이 혈액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혈액에 대한 시그널들이 저희가 심근에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혈관에 대한 혈액에 대한 시그널들을 이 더블 IR을 써서 좀 널링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다크블러드입니다. 이 콘트라스트는 하나의 TR에 두 개의 T 값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터보스핀 에코 한창 초창기에 더블 T라고 해서 TR을 길게 쓰고 T가 짧은 거는 저희가 PD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T가 긴 거는 T2 이미지인데 이 두 개를 한 번에 받겠다 라고 했을 때 좀 썼던 건데요. 이런 것들은 보통 딕슨에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딕슨도 인페이지와 어퍼지드 페이지를 받아서 패스과 워터를 이제 생성을 해내는 건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인페이지랑 어퍼지드 페이지라는 콘트라스트를 두 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요. 요거는 리스토어 펄스는 저희가 90도 RF 펄스와 그 다음 90도 RF 펄스까지 거리가 TR이잖아요. 근데 이게 TR 시간이 길면은 이 물수소들이 뭐 CSF나 아니면 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수소들이 회복을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얘네들은 T2 값이 길고 T1 값도 길기 때문에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데, 회복을 하기 전에 90도 RF 펄스를 맞아버리면 시그널들이 조금 더 약해지게 돼요. 왜냐면 온전한 상태에서 90도를 맞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상할까 라고 하다가 90도와 그 다음 90도로 가기 바로 전에 마이너스 180도를 쏴서 그러니까 RF를 다시 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물 시그널들을.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쓰면은 더욱더 T2스럽게 더 하얀 게 더 하얗게 나오고 이렇게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이나믹은 저희가 뭐 퍼퓨전이나 아니면 뭐 복부 쪽 다이나믹이나 아니면 뭐 브레스트 쪽 다이나믹 할 때 이 메저먼트 수를 설정을 해서 저희가 다이나믹을 똑같은 검사를 4번을 연속적으로 하겠다 라는 다이나믹이고, 그 메저먼트를 4개를 했을 때 첫 번째 메저먼트와 두 번째 메저먼트 사이에 저희가 포즈 타임을 걸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메저 1에서 20초를 걸어버리면 처음에 지금 시간을 보이시겠지만 여기 00초에서 2분 59초로 걸었다가 20초의 포즈 시간을 걸고 그 다음 시간은 이제 3분 19초에 들어가겠다 라는 이 메저먼트와 메저먼트 사이의 시간에 이 갭을 넣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메저먼트가 많아졌을 때 저희가 이미지를 시리즈를 어떻게 구분할 건지에 대한 이 멀티플 슬라이스가 있는데, 이치 메저먼트는 저희가 다이나믹을 받으면 페이지별로 시리즈를 정리를 하겠다 라는 거고요. 이치 슬라이스는 이 슬라이스별로 한 첫 번째 슬라이스에서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 다섯 번째 페이지를 한 한 시리즈로 묶고요.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두 번째 슬라이스에서 각각의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 결국은 페이지를 기준으로 시리즈를 묶느냐 아니면 슬라이스 기준으로 시리즈를 묶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개 다 있는 거고요. 레졸루션 탭으로 가시면 커먼이 있는데, 보통 FV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요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크니스도 요거는 230의 매트릭스에 230의 FV에 몇 개의 픽셀로 저희가 이미지를 구성할 건지에 대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페이지 방향은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고요. 이렇게 마우스 커서 갖다 대시면은 이 매트릭스 수가 정확하게 몇으로 나와 있는지도 저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졸루션을 조정하는 창을 봐주시면 되고, 이 인터폴레이션은 저희가 이 512개의 픽셀로 이미지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2배로 더블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1024개의 픽셀로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것처럼 리컨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인터폴레이션을 키고 이미지를 팍스로 보냈을 때는 저희가 이미지 매트릭스가 512가 아니라 1024로 나올 거예요. 그게 인터폴레이션이 켜져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엑셀러레이션은 저희가 K-스페이스를 채울 때 이 샘플링 숫자를 줄여서 시간을 조금 더 세이프하고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라파가 저희는 보통 그라파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아마 필립스에서는 이제 센스라는 기법을 이용을 할 겁니다. 사실 결국은 K-스페이스 라인을 조금 덜 채우는 건 동일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2개로 돼 있으면 K-스페이스의 라인을 한 줄 채우고 한 줄은 띄우고 한 줄 그 다음 줄은 채우고 그 다음 줄 띄우고 해서 샘플링 숫자를 줄여서 시간을 줄이겠다 라는 거고요. 얘가 이제 4개로 돼 있는 거는 이제 한 줄 채우고 세 줄을 띄우고 한 줄 채우고 세 줄을 띄우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K-스페이스 한 줄과 그 다음 줄의 사이가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어레싱이 조금 더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오버샘플링을 더 채운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이미지들이 사실 이 위치를 잡기가 어려워요. 이미지 그라파를 많이 쓰게 되면은 한 줄과 그 다음 줄의 간격이 멀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이미지 위치를 채우기가 어려운데 그 이미지를 이 각각의 위치를 보내주기 위해서 저희가 코일 센시티비티 맵이라는 걸 형성을 해야 됩니다. 뭐 만약에 이 원이라고 하면은 얘를 4등분으로 했을 때 왼쪽 위에가 제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얘가 코일 센시티비티 맵을 획득을 해서 이 위치로 제대로 위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이 코일 센시티비티 맵을 더 강하게 받겠다 라는 거는 요거를 좀 올려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K-스페이스 센터 라인을 좀 채우는 방식으로 이제 코일 센시티비티 맵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디노이징을 해주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영상의 레졸루션을 올려주는 샤프니스를 더 올려주는 방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세대라고 하는 게인은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다 획득을 한 다음에 이제 필터를 거는 것처럼 이미지 스트렝스, 디노이징 스트렝스를 정할 수가 있고 엣지 인핸스먼트 레벨을 좀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3단계가 있어요. AI를 어느 정도로 디노이징을 강도를 정할 거냐. 보통은 미디움으로 많이 세팅이 돼 있을 텐데요. 뭐 파트마다 뭐 로우로 쓰시는 파트도 있고 아니면 하이로 쓰시는 파트도 있어서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디노이징 하는 레벨을 다르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는 저희가 이 K-스페이스의 가장자리를 좀 필터링 하는 게 로우 필터고 이 엘립티컬 필터는 이제 이 각각의 꼭지점들을 이제 좀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거의 안 쓰시기는 하실 거예요. 그래서 크게 뭐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디소션 코렉션은 저희가 자기장으로 이미지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멀어질수록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 디소션 같은 거를 저희가 코렉션을 해주는 필터입니다. 자동으로 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얘는 2D 방향에 대해서 그렇고 얘는 3D 방향까지도 고려해서 이제 왜곡에 대한 보정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노멀라이즈는 저희가 코일에 가까울수록 시그널이 높게 형성이 되고 코일에 멀수록 시그널이 적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머리를 넣었을 때 스킨 쪽들은 되게 밝게 나오는데 이제 신부 쪽들은 좀 약하게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시그널을 균질화 해주기 위해서 노멀라이즈 필터라는 것을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은 프리스캐너로 들어가 있을 텐데 만약에 얘를 조금 더 응용을 한다면 뭐 복부에서 아사이티스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C스파인에서 펫셋이 좀 덜 되거나 아니면 뭐 C스파인에서 조금 더 패티해서 본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뭐 비원 필터로 좀 바꿔주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지 베이스는 사실 맨 처음 나오는 거라서 이미지를 먼저 뽑아내고 그 안에서 좀 칼큘레이트가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사실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프레스캔 아니면 비원 필터로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요거 이미지 필터는 이제 이미지에 대한 필터링을 걸어주는 거예요. 인텐시티는 어떤 것들을 설정을 할 건지 그리고 엣지 인핸스는 어떻게 쓸 건지 아니면 스무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실 딥리졸브가 들어가면 이 필터는 동시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동으로 꺼질 거예요. 질문 있어요. 네. 질문. 네. 악셀레이션 탭에서 네.
그래파를 4로 올리면 어쨌든 저걸 시간을 조절하는 인자인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저희가 시간 없다고 해서 그래파도 올리고 오버샘플링도 줄여버리면 그 두 가지는 같이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결국. 그러면 네, 겹 악재인 거죠. 그쵸. 이미지 입장에서는. 네. 이미 오버샘플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그마저도 줄여버리면은 SNR은 좀 SNR 은 많이 더 줄어들 떨어지는 거고 거고. 그럼 에어레싱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럼 그래파 수치만 올리는 게 가장 낫겠네요. 사실 딥리졸브 부스트가 들어가 있으면 웬만하면 3 아니면 4로 돼 있을 텐데요. 3에서 4 올리는 거는 사실 웬만하면 딥리졸브로 좀 커버가 가능하기는 할 겁니다. 제 경험상. 근데 사실 둘 다 뭐 그래파도 올리고 오버샘플링도 줄이고 하는 건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SNR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네, 그 두 번째로 딥 리저브에서 저희가 그 리버 이미지를 하다 보면은 T2 네. 싱글샷에서 좀 점박이 같은 그런 되게 콜스한 아티팩트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그걸 줄이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점점점 눌러서 저 미디엄을 로우로 바꿔주면 좀 줄어드나요? 그런 오히려 현상이? SNR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설명만 들었을 때 그럴 때는 디노이징을 오히려 더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방향이. 얘를 로우로 쓰면은 AI 디노이징 하는 걸 최소화 쓰겠다는 거고요. 하이로 쓰겠다는 건 이 디노이징 하는 걸 더 강하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따 이미지 보면서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네. 혹시나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지오메트리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오메트리는 사실상 그 루틴에서 보는 거랑 다 똑같고요. 크게 다른 거는 이 시리즈 모드와 멀티 슬라이스 모드입니다.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상 쓰지는 않을 거예요. 쓰지는 않을 거고 저희가 90도를 맞고 180도를 여러 개 봤잖아요. 그럴 때마다 첫 번째 슬라이스에서 한 줄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 슬라이스에서 한 줄을 채우고 이런 식으로 채우지 않고 시퀀셜로 하면은 사실 저희가 TR대로 그대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1시간이 넘어버려요. 이렇게 터보 스피네코를 쓰면은. 그래서 고안한 게 이제 K-스페이스를 먼저 첫 번째 걸 채우고 뭐 그다음 슬라이스를 채우고 그다음 슬라이스를 채우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슬라이스마다 TR이 다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를 조금 좀 조정을 해놓은 게 이 인터리비드 모드거든요. 멀티 슬라이스 모드에서. 그래서 만약에 그라디언트 에코면은 아마 시퀀셜로 돼 있을 거고요. 요거는 크게 손댈 거는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미지 리컨하는 순서들을 조금 조정을 하는 거고, 만약에 DSC 퍼퓨전을 했을 때 이미지가 첫 번째 슬라이스에서는 밝게 나오고 두 번째는 어둡게 나오고 세 번째는 밝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한다면 요거를 뭐 어센딩으로나 아니면 디센딩으로 바꿔주시면 그건 좀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말고는 사실 요거는 쓸 일은 없습니다. 오토온라인은 저희 아까 브레인 플랜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그거에 대한 거라서 크게 여기서는 손댈 건 없으시고요. 내비게이터도 뭐 호흡을 동조하는 트리거나 이런 걸 쓰면은 얘가 활성화가 되는데 그게 아니면 사실 오늘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츄레이션 밴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이 세츄레이션 리전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슬라이스 방향으로 자동으로 위치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슬라이스 방향으로 세츄레이션을 걸어야 되는데 저희가 뭐 FOV나 뭐 플랜 짤 때마다 같이 따라오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스페셜 세츄레이션을 걸어주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다음 얘네는 이 그룹 그래픽이 걸려있지 않으면 따라오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엉뚱한 이제 세츄레이션을 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가끔 있어서 요거는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팀 플래닝 수트는 이 하나의 시퀀스 안에 여러 개의 스텝을 넣는 거고요. 저희 아마 홀스파인에서 많이 이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T2라는 걸 짤 때 저희가 두 개의 시퀀스에 대한 플래닝을 짜고 그거에 대한 컴포징을 하려면 인라인 컴포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노멀라이즈는 아까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위치에 따라서 시그널들이 좀 불균질 할 텐데 그런 불균질들을 좀 많이 보상을 해주는 게 요 노멀라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컴포징하는 펑션들은 여러 개 있는데 각각 쓰는 이제 파트마다 거기에 맞는 걸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쓰는 게 없다라고 하면 어댑티브를 써주시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은 저희 코일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아까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 이미지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정보는 여기 있습니다.
사지탈은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미지 순서를 뽑아내는 거고요. 코로날은 앞에서 뒤로,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는 위쪽, 발 쪽에서 풋에서 헤드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응용한다면, 만약에 L스파인에서 혹시나 디스크별로 플랜 짜주는 걸 종종 하시죠? 네네네. 네. 근데 L스파인 만약에 XCR을 플랜을 할 때 L5와 S1의 각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크로스톡 아티팩트가 종종 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슬라이스 그룹을 1, 2, 3, 4, 5로 이렇게 순서로 구분을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거를 이제 S1과 L5에 두고, 그 다음 두 번째 거를 위에다 두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를 이제 그 크로스톡이 발생하는 다른 슬라이스에 위치를 시켜주면은, 보통 이제 탑엔더 같은 경우에는 이 순서가 슬라이스 그룹 순서로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무조건 얘를 따르게 되니까 이 크로스톡이 조금 덜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응용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미지 순서는 여기서 정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저희도 손 대는 건 아니라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민값도 사실상 이제 B0 시민이 있고 B1에 대한 시민이 있는데, B0랑 B1이 어떤 건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B0는 사실 이 자장을 의미를 합니다. 이 3테슬라라고 하는 자장에 대한 걸 의미를 하고, B1은 저희가 RF에 대한 걸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자장에 대한 균질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쓸 거냐라는 거고, 보통은 튠업은 저희가 장비 PM을 저희가 항상 하잖아요, 주기적으로. 그때의 쉬밍값을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스탠다드는 저희가 이제 환자가 실제로 들어갔을 때 그 FOV에 맞는 쉬밍값을 다시 한번 재서 검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스탠다드 아니면 튠업을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뭐 다른 바디 파트들은 뭐 바디 파트에 맞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브레인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스탠다드 많이 씁니다. 네. 비다에 와서는 웬만하면 스탠다드나 튠업 위주로 좀 안정되게끔 구성이 되기 때문에 다른 파트를 굳이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푸댕크 같은 경우에는 푸댕크 코일을 만약에 쓰고 저희가 스탠다드나 튠업을 하게 되면은 이 쉬밍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이게 예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브레인 했을 때는 검사 들어가기 전에 쉬밍하는 그 RF 시간이 조금 짧긴 할 텐데, 푸댕클 같은 경우는 조금 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푸댕클은 사실 요거를 써주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러면 쉬밍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 다음에 B1에 대한 쉬밍은 보통은 트루폼 아니면 트루폼 C로 많이 쓰시는데, 요거는 이제 환자에 좀 기인해서 좀 쓰는 거고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쓰는지를 말씀드리면, 보통 복부에서 아사이티스 있거나 하면은 보통 B1에 대한 아티팩트 영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그러다 보니까 B1에 대한 쉼을 트루폼에서 뭐 페이션트 스페시픽으로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개선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이티스에서. 네. 그럴 때 레졸루션 필터에서 B1 필터로 바꿔주시고, 요 B1에 대한 시밍도 이제 페이션트 스페시픽으로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센터 시그널이 꺼지는 걸 좀 방지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예 없애진 못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싸가 많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비원심 자체를 좀 로우사 모드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헤드 코일 쪽에 있는 이제 코일 심을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 코일에서만 좀 이게 작동이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고 뭐 스파인 코일이나 다른 코일들은 요거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들은 사실 뭐 요거는 크게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컴펌 프리퀀시는 저희가 이제 간혹 가다가 브레스트 검사할 때 주파수 이제 그래프 피크치 뜨는 거 혹시 아실 텐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프리퀀시를 저희가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장비가 1차적으로 파악하는 기준이 있지만 그게 엉뚱한 대로 잡힐 수도 있으면 저희가 수동으로 잡아주는 것들을 설정해주는 게 이런 겁니다. 이 컴펌 프리퀀시를 always로 켜주면 이 시퀀스를 시작할 때마다 얘가 그 그래프의 피크치를 형상화되게 되고, 저희가 이제 수치값을 저희가 매뉴얼로 설정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브레스트 검사할 때 이제 보형물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많으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크치를 띄울 때, 아니면 피크치를 이제 펫셋을 위해서 설정을 할 때 실리콘이 있는 것까지도 얘가 예상을 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장비가 뭐 저희는 이제 펫이 왼쪽이고 워터가 오른쪽이잖아요. 필립스는 반대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보통 이제 피크치를 설정을 해주시는데,
얘를 클릭을 안 하면 만약에 실리콘 피크가 새로 떴을 때 이 피크치가 펫에 대한 피크치로 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실리콘을 선택이 돼 있으면은 실리콘에 피크치가 있어서 피크치가 총 3개가 됐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이 피크치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값이에요. 그리고 네, 요거는 시민값을 저희가 수동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크게 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 볼륨은 저희가 요 초록 박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요 초록 박스에 대한 크기입니다. 요거는 B0에 대한 시민 박스예요. 요 심박스는. 그리고 B1에 대한 심박스는 저희가 볼륨 셀렉티브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 박스가 되는데요. 요거는 B1에 대한 심박스입니다. 그래서 B0에 대한 심박스는 초록색, B1에 대한 심박스는 파란색.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혹시 네. B1 쉼에서 로우 서머드로 하면은 네. 뭐가 바뀌는 거예요? 선생님? 기본으로 했을 때랑 사실 그 RF에 대한 그걸 좀 조정을 해주는 게 사실 정확하게는 저도 어떤 게 어떻게 바뀌어서 RF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사실 저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이 로우사 모드가 있긴 있는데 사실 얘가 그렇게까지 영향이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좋던데요? 그런가요? 네, 확실히 괜찮던데 싸좀덜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안내를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기준까지는 저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나온 김에 선생님 저희 이제 익스트리미티 이렇게 포함 같은 거 할 때 네. 환자분 최대한 붙여도 좀 요 스파인 코일에 좀 경계에서 가까우면 이제 스캔이 안 들어가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전에 선생님 오셨을 때는 네. 그 초록색 비제로 심을 한번 만져보 좁혀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좁혀봤는데 똑같이 안 돼요, 동일하게. 네. 그러면은 뭐 그거랑 상으로 B1심 요 아까 그 파란 박스 제가 이제 처음 보는데 초록 네. 박스만 보다가 걔를 조절함으로써 뭐 이렇게 스캔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해볼 만한 가치는 있겠지만 아마 근데 너무 오프센터면은 검사는 안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왜 이제 만약에 똑같은 포지션에서 XCR, 코로나, 사지탈 중에 예를 들면 왜 사지탈만 안 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XCR로 받으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3플레인 다 안 돼야 되는데 그 이유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느낌표 뜨잖아요 이제 가지고 그렇죠. 가면은 이제 코로나는 이제 FOB가 크니까 네. 그까지 쭉 가도 문제 없고 XCR도 문제 없는데 이제 사지탈 이렇게 자를 때 가져가면은 중간만 가져가도 이제 느낌표 떠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코로나리랑 XR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한 부분에 대한 좀 자장 왜곡도가 많이 불균질해진다라고 해서 거기를 이제 아까 디소전 필터나 디스토션 코렉션 필터나 이런 것들 좀 보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사지탈은 온전한 한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방향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그라디언트가 계속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아마 사지탈이 좀 민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해볼 만은 하다는 거죠. 그 어, B0 심을 B1 심을 네,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영향이 있을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센터라는 게 있긴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센터에서 멀어질수록 엘보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휴머러스 포함 같은 걸 찍을 때 센터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이미지가 똑같은 이미지더라도 여기는 어둡게 나오고 여기는 밝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 다 오프센터 때문에 발생하는 아티팩트인데요. 이런 것들을 없애고자 이 오프센터에 대한 이 스트래테지가 생겼고 요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쓰려면 이 플립 앵글을 저희가 익사이테이션 하는 그 플립 앵글 자체도 90도 펄스도 저희가 조금씩 줄여줘야 됩니다. 뭐 80에서 아니면 뭐 70까지도 줄여줘야 되는데 얘를 줄이면 줄일수록 사실 SNR이 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80에서 75 정도로 하는 걸 좀 권장을 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조금 더 쓸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혹시나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그다음에 피지오로 넘어갈게요. 네. 피지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트리거를 걸어줄 때 이 레스피레이토리 트리거가 저희 센서가 지금 스파인 코일에 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누우면 자동으로 호흡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그널에서 레스피레이토리 센서를 키면은
여기에 보이는 이 스파인 코일에 내장되어 있는 센서를 기반으로 저희가 검사를 들어가게끔 설정을 하는 거고요. 페이스에 들어가 있는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버돔에 대한 스카웃을 받거나 아니면 페이지 스카웃을 받아서 좀 트리거를 하는 방식을 좀 다르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두 개 설명 좀. 얘는 말 그대로 저희가 호흡을 들여 마시면 리버돔이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호흡을 내쉬면 리버돔이 다시 올라갈 거고, 그래서 이 리버돔에다가 이 내비게이터 위치를 시켜주시면은 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익살레이션 할 때 검사를 들어가게끔 설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페이지 스카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리버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 한 복셀을 얘가 설정을 합니다. 매뉴얼을 바꾸면 이렇게 보일 텐데요. 이렇게 하나의 좀 내비게이터가 위치가 하게 되는데, 얘도 숨 쉴 때마다 사실 시그널들이 변화하는 걸 감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페이지가 어떻게 바뀌고 변화하는 거에 따른 감지를 얘가 하는 겁니다. 결국은 페이지 스카웃은 리버의 중간 정도, 그러니까 리버에 딱 들어오게끔 설정을 해주는 게 보통 얘가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리버돔 스카웃은 리버의 돔에 위치시켜주는 약간 그런 좀 차이가 있는데, 사실 뭐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리버돔 스카웃을 쓸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검사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페이지 스카웃을 쓰는 걸 당연히 권장드리고, 리버에 위치해 있는 건 저는 사실 리버돔 쪽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가 더 잘 나온다, 못 나온다에 대한 개념은 이건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선택적으로 좀 쓰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리버돔이 잘 나오는 환자들이 있고 페이지 스카웃이 잘 나오는 환자들이 있고, 아니면 이 스파인 코일에서 측정하는 호흡에 대한 그 그래프가 잘 나온다면 시그널에서 하는 게 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낫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호흡에 대한 동조 트리거를 하는 거를 좀 여기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 크게 쓰시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패셋에 대한 내용이고, 뭐 IR 내용이고, 뭐 FOV랑 뭐 이런 레졸루션에 대한 내용이라서 크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PGO에서 좀 뭔가 안 좋게 경험했거나 좀 궁금하셨던 게 있으실까요? 원래 프레스홀드 검사였는데 처음에 잘 하시다가 이제 통증 때문에 못 하셔가지고 트리거로 바꿨는데, 네. 트리거로 이제 걸어놓고 했는데 한다음에 또 통증 때문에 이제 움직여지시니까 네. 그냥 아예 뭐 스캔이 안 된다 하고 X 버튼 누르면서 스캔이 멈췄던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환자가 움직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지. 그 경우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그때 제가 잊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예상하는 거는 트리거의 위치를 설정하게 되면은 얘가 호흡에 따라서 균질하게 보통은 움직이잖아요. 호흡이 일정하니까. 물론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트리거가 저희가 일정 범위에 왔을 때 검사가 들어가게끔 설정이 돼야 되는데, 그 호흡에 대한 주기나 아니면 이 트리거를 할 수 없을 만큼의 이 사이클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저희가 트리거 위치를 설정할 수 없는 분들은 얘가 검사를 아예 멈춰버려요. 트리거가 안 잡히니까. 아마 그런 케이스지 않을까. 이 움직임 때문에 좀 위치가 아예 틀어지고 하다 보니까 트리거를 할 수 있을 만한 이 그래프가 나오지 않아서 검사를 멈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경우가 아니라면, 만약 검사가 계속 들어가는 경우였는데 그 다음에 중간에 갑자기 멈춰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뭐 환자가 결국은 이 트리거라는 것도 RF를 추가적으로 인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미지에 쓰는 그런 주파수 대역대가 아닌 다른 RF를 계속 써서 이제 이미지의 위치를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RF를 더 많이 맞게 되는 결과를 유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싸랑도 연관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검사를 한 10분째 하고 있는데 이 환자가 싸가 굉장히 많이 걸려서 검사를 멈춰버리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말씀하신 케이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케이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리버돔 기준이었는데, 네. 아까 그냥 시그널에서 네. 요 레스피레이션 따라서 가는 거면은 네. 숨은 계속 쉬잖아요, 환자분이. 네, 그쵸. 조금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오블릭하게 좀 움직이죠. 그쵸. 그래서 숨은 계속 쉬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신호 안 멈추고 받겠네요, 그럼. 근데 이 신호가 균질하게 나오는 건 환자가 어쨌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숨을 쉬는 경우니까 움직여버리면은 이 그래프마저도 깨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멈출 확률이 있다.
레스피레이션으로 해도. 네네, 결국 트리거를 못 걸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알겠습니다. 오, 인라인은 저희가 뭐 다이나믹 검사를 하면 보통 서브트랙션까지도 이제 획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브레스트가 보통 다이나믹에서 서브트랙션까지 많이 쓰시죠. 네.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다이나믹 검사에서 시간에 따라 조영제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빠졌는지를 보는 게 다이나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옮겨드릴게요. 이 다이나믹에서 조영제가 어디에 흡수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조영제가 안 들어간 영상이랑 조영제가 들어간 영상이랑 빼면은 서브스테이션 하면 조영제만 영상만 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브스테이션을 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서브스테이션을 키면은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 스케일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다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크게 건들 건 없으실 거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복부 검사를 하는데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 리버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프리에서 환자가 조금 숨을 못 참아서 얘를 다시 당겨서 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장비 입장에서는 프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브 트랙션이 안 될 경우들도 있어요. 네네네. 맞아. 그럴 때는 이 서브 트랙션 인라인에 들어가서 서브 트랙션 그룹을 두 번째 거로 바꿔주시고 나머지들도 다 따라가게 하면은 서브 트랙션이 됩니다. 아마 이거 수동으로 하셨을 거예요. 수동으로 네. 아, 결국은 서브 트랙션 그룹은 그 다시 찍은 것도 그렇고 원래 찍었던 것도 그렇고 다 1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걸 서브 트랙션 해야 되는데 프리가 두 개가 있으니까 장비가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브 트랙션 그룹을 찢어주고 검사를 하면 서브 트랙션이 나옵니다. 자동으로. 아니면 쟤를 땡기지 않고 그냥 첫 번째 시퀀스를 네. 리피트 하면은요? 그럼 번호도 바뀌고 괜찮아요. 그래도 결국은 프리가 두 개가 되니까 아마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하려면 그룹을 나눠서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아마 병원에서 많이 문의를 하셔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네. 혹시 저기서 리핏 앤 오픈하면은 그 뒤에 저희가 옥서에 있는 거 같이 따라가죠? 같이 따라가죠. 네. 네. 그런 경우도 그럼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근데 이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사실 저도 테스트 해보지는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쓰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라인 서브트랙션은 그렇고요. 여기 오른쪽은 크게 사용하시는 않으시니까 요거 MIP로 넘어가면은 저희가 TOF를 받으면 MIP를 작업을 돌려주잖아요. 네. 그때 저희도 자동으로 돌려주는 게 있긴 하거든요. 명확하게는. 근데 저희가 그 작업물에 대해서 FOV나 아니면 몇 도 각도로 설정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동으로 해주시는 걸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일단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는 자동으로 라디알로 보는 게 있긴 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사지탈, 코로날, XCR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한 컷으로 저희가 이 MIP를 표현해 줍니다. 그런 이미지들을 획득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요거를 응용하시는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브레스트 다이나믹을 받을 때도 MIP XCR을 받으면 XCR에서 봤을 때 조영제가 들어가고 빠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도 많이 응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MPR 사지탈 코로나 XCR은 저희도 사실 잘 안 씁니다. 요거는 사실 MPR 플래닝을 쓰는 걸 더 권장을 드리긴 해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네,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이 파라미터들이나 옵션들이 많지가 않아서 권장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브레인 TOF 받을 때 저거 라디알 네. MIP 켜고 받으면 일단 생성돼요. 돌려서 나오긴 해요. 해보고 한 별로면 만들어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그 작업물에 대한 FOV가 또 따로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라디알로 설정이 되면은 그 TOF를 받은 FOV대로 아마 작업이 될 겁니다. 이미 저희도 걸려 있을걸요? 아 그래요? 네,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나오긴 안 맞아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보통 맞아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저도 사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MRCP 할 때는 그래도 쓰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네. 컴포징 된 거, 풀스파인에서도 네. CTL 이렇게 찍는데 이제 C 찍다가 투스텝인데 움직여서 다시 찍잖아요. 네네 그죠. 컴포징이 풀려버려서 네. 그것도 지금 저 서브트랙션처럼 그룹을 풀린 거를 이렇게 다시 컴포징 묶어줄 수 있는 여기도 그룹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잠시만요. 홀스파인 지금 세팅이 아마 이걸로 돼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검사 잘 되면 컴포징 돼서 그냥 보내면 되는데 맞습니다. 움직여서 다시 찍어버리면서 컴포징 풀려서 요거는 시퀀스 길이 어떻게 있으니까 하나만 다시 당겨서 받는 건 수동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요? 네. 애초에 지금 얘가 팀 플래닝 스토로 묶여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시퀀스가 따로 구분돼 있는데 인라인 컴포징만 걸려 있다. 즉 이 세렌고는 안 걸려 있고 인라인만 걸려 있다라고 하면은 그룹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룹을 또 바꿔서 이렇게 또 하면은 서브트랙션이랑 비슷하게 되는데 얘는 애초에 이 한 시퀀스 안에 3개의 스텝이 있고 그게 자동으로 되게끔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받습니다. 이거는 따로 받아서 수동으로 해주셔야 따로 돼요. 팩스에서 묶어줘야 돼요. 컴포징이. 네, 이쪽에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다이나 1이랑 다이나 4 서브트랙션 하는 거 왜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 어느 되잖아. 파트에, 어느 거 파트. 브레스트에서 이제 디퓨전에서 저희가 1부터 4까지 봤는데 다이나믹에서 브레스트에서 1빼기 4를 꼭 수동으로 만든단 말이죠. 1빼기 4. 네. 이것도 4에다가 걸어놓으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1부터 4까지는 프리와 서브트랙션이 걸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서브트랙션을 두 개를 동시에 걸 수가 없어요. 아니요. 얘랑 얘는 서브트랙션 안 해. 해야 되나? 1번은 해야 돼서 1번, 2번, 아. 1번, 2번 하고 1번, 2번이 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따로 아니에요? 얘는 얘랑 돼 있는데 네. 얘는 얘랑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얘가 두 개가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1번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네, 1번이 두 개가 걸려야 되니까. 그래서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쉽네. 괜찮긴 해요. 일단은 그래서 컴포징은 똑같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 시퀀스 탭은 왼쪽 위에 보면은 이제 어떤 시퀀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네, 뭐 그라디언트면은 이제 플래시나 아니면 피스이라는 시퀀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가까이 대 보면은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도 나오는데 뭐 요거는 아마 그 뒤에 말씀드린 내용이랑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걸 한번 설명드리면 터보 스핀 에코의 2D 이미지고 얘는 터보 팩터입니다. 터보 팩터가 18개 있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디멘션은 뭐 2D인지 3D인지 나와 있고요. RF 펄스 타입은 RF에 대한 이 세기와 시간을 좀 조정을 해주는 건데요. 만약에 100이라는 에너지를 저희가 환자한테 줘야 되는데 1초 만에 100이라는 에너지를 주는 거랑 2초 만에 50씩 주는 거랑 환자가 느끼는 쌀은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로우사로 아마 많이 바꾸셨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쌀에 대한 건 이렇게 있고요. 근데 MRI에서 환자 안전과 관련된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쌀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하나는 이 스티뮬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쌀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킬로그램당 얼마의 RF를 흡수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RF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고요. 스티뮬레이션은 그라디언트가 강하게 걸리면 걸릴수록 제 손가락을 말씀드리면 이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이 느끼는 자장의 차이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라디언트가 세게 걸릴수록. 그러다 보니까 내 손은 연결되어 있는데 느끼는 자장이 다르다 보니까 이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지만 이 신경들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라디언트가 강하게 걸리면 걸릴수록 스티뮬레이션이 좀 이제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싸에 대한 거는 RF 펄스 타입을 바꿔주시면 되고 이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라디언트는 이 그라디언트 모드를 위스퍼로 바꿔주시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조금 더 긴 시간 안에 약하게 좀 걸어주는 것들을 좀 저희가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환자 안전 관련된 것과 가장 직결적인 부분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스퍼로 하면은 좀 네. 덜 느껴요 그런 걸? 네, 그런 걸 조금 덜 느끼죠. 대신 이제 시간이 더 걸립니다. 네, 보통 그래서 퍼포먼스를 많이 쓰실 거예요. 네, 플로우 컴펜세이션은 말 그대로 플로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플로우에 대한 보상을 좀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뭐 리드아웃 방향으로 이제 혈관이 계속 흐른다라고 하면 리드 방향으로 켜주시면 되고 슬라이스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하면 슬라이스로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XR로 브레인에서 XR로 받았는데 결국은 이 위쪽 방향으로 슬라이스 방향으로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슬라이스 방향 직관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얘를 조금 더 응용하면은 저희가 이 사실 플로우를 방지하고자 만든 거긴 하지만 이 오프 센터에 대한 효과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스트 검사를 할 때나 숄더 검사를 할 때도 이 플로우 컴펜세이션을 리드로 켜주면은 조금 더 이미지가 균질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응용을 하고 있고요. 밴드 위지스는 이 여기 보시면은 픽셀에 대한 밴드 위지스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얘는 보통 이제 뭐 메탈이 있거나 이럴 때는 밴드 위지스를 막 올려달라라는 권장값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쓰고, 얘는 마찬가지로 이 밴드 위지스를 넓힌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딱 에코 시그널 자체가 되게 점점 커졌다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센터에 있는 에코들이 되게 시그널이 좋은 애들을 갖고 있는데, 얘를 픽셀 범위를 넓혀버리면 이 노이즈한 부분들도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밴드 위치를 높이면 높일수록 SNL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줄이면 줄일수록 SNL이 보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터보 팩터는 90도 RF 펄스와 180도의 여러 개를 가지고 저희가 터보 스핀 에코라고 명칭을 하게 되는데, 180도에 대한 개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T1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권장을 드리고, PD 같은 경우에는 7개에서 9개 정도를 권장드리고, 그 다음 뭐 T2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쓰시긴 하시겠지만 12개 정도를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곤 있어요. 일단 루틴적으로. 물론 이건 병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마다 차이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각각 콘트라스트에 맞는 터보 팩터를 쓰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파트 2에는 인트로덕션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검사 들어가기 전에 환자 놀라지 않게 좀 시끄러운 음을 한번 먼저 틀어주는 겁니다. 결국은 장비가 땅땅땅땅땅땅 하고 시끄럽게 울리는 거는 그라디언트를 스위칭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울리는 건데, 그런 것들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요. 얘를 끄면 시간이 조금 2초 정도 줄어드는데요. 저는 얘를 항상 끕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페이지에 대한 코렉션이고요. 요거는 뭐 크게 손대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보통 오토매틱으로 걸려있고 저희도 크게 손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컴펜세이트 T2 디케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K-스페이스를 2개를 받을 때 첫 번째 거는 위에서부터 받고 두 번째 거는 밑에서부터 받아서 좀 T2에 대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제 K-스페이스를 채우게 되면은 K-스페이스의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좀 디케이가 많이 된, T2에 대한 디케이가 시간이 많이 딜레이된 이제 에코들이 채우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미지상에서 T2가 좀 디케이가 되는 것들을 유도를 하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K-스페이스 2개일 때는 첫 번째는 위에서부터, 두 번째는 밑에서부터 채우는 식으로 K-스페이스를 채우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요거는 무조건 얘가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 요건 지금 다른 것들을 다 이제 설명드리면서 켜놔가지고 지금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패스트 모드는 요거 딥리졸브랑 같이 엮여 있어서 저희도 거의 안 쓰긴 하는데요. 에코 스페이싱 자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게끔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와프라는 기능은 저희가 아까 밴드 위지스를 여기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수신하는 픽셀에 대한 밴드 위지스고, 와프라는 거는 저희가 RF에 대한 밴드 위지스도 마찬가지로 넓혀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메타를 죽일 때 이제 와프라는 시퀀스들이 세팅이 돼 있긴 할 텐데요. 요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 RF에 대한 밴드 위지스를 넓혀줘서 이 메탈에 대한 좀 최소화를 시키자라는 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VAT는 저희가 만약에 메탈이 이렇게 생겼는데, 메탈이 이렇게 생겼을 때 저희가 앞에서 보는 이 메탈의 크기와 이렇게 봤을 때 메탈의 크기는 이미지상에서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보는 각도에 대한 위치를 바꾸게 하는 그라디언트를 추가적으로 걸어줘서 이 위치를 조금 더 조정해보자 라고 하는 게 VAT입니다. 뷰 앵글에 대한 틸팅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얘에 대한 정해져 있는 값은 없어요. 뭐 어떤 모양에 따라서 100이 잘 나올 때도 있고, 어떤 거는 뭐 한 30이 잘 나올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켜주셔도 되고 안 켜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양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CMAC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메탈이 생기면은 저희가 이미지가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원래는 제 두 번째 손가락에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지가 왜곡이 돼서 세 번째 손가락의 위치에 이미지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요 사지탈 플레인으로 받았을 때
이미지가 3D 방향에서 왜곡이 생긴 거잖아요. 2D 방향에서 왜곡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 3D 방향에서도 마찬가지로 왜곡이 생기는데, 그래서 요걸 좀 없애고자 3D 방향으로 한 슬라이스를 받지만 주변에 인접한 슬라이스까지 저희가 엔코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압축을 시켜서 저희가 3D 방향으로의 왜곡을 최소화시키는 게 시맥이에요. 요 명칭이 아마 필립스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똑같은 기능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시맥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메탈에 대한 리덕션을 하기 위해서는 뭐 사실 인터넷에 쳐보면은 뭐 매트릭스를 올리고 시퀀스를 줄이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사실 정해져 있는 파라미터가 있는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파트 1에서 이 픽셀에 대한 밴드위스를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와프를 켜주시고 만약에 시간이 되면은 시맥까지 켜주시는 건 조금 권장을 드리긴 하지만 요거는 사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무조건 100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지금 얘는 다른 게 또 켜져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디자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안 되긴 하는데 시맥을 키면은 한 7분 막 이렇게 걸릴 거예요. 6분 7분. 그래서 요거는 거의 안 쓰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에디 커런트에 대한 좀 이 센시티비티를 줄이자라고 하는 이 옵션이 있고요. 요거는 크게 쓰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검사가 이 노이즈에 대한 리덕션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켜주면은 약간의 좀 이 그라디언트 스위칭하는 그런 그라디언트 스킴을 조금 더 바꿔줘서 노이즈를 조금 더 줄여주고자 하는 옵션입니다. 네, 그리고 Reduce Motion Sensitivity는 K-스페이스를 원래 한 줄씩 채워야 되는데 이걸 랜덤하게 채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모션을 강하자라고 하는 옵션이고요. 그래서 요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싸에 대한 어시스턴트라는 거고요. 싸가 걸렸을 때 저희가 설정해주는 옵션들에 대해서는 장비가 알아서 계산해서 옵션을 바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저희가 100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장비한테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 검사를 할 때 T2 터보 스피네코 코로나의 검사를 할 때 플립 앵글을 100까지는 너가 알아서 줄여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 타임도 여기다 걸어 놓을 수가 있고요. 근데 요게 이제 TR이랑 이렇게 걸려 있는 경우들도 간혹 가다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좀 신경을 못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만약에 T1 검사인데 맥시멈 TR이 이렇게 6000으로 돼 있으면 TR이 갑자기 어느 순간 1000대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싸가 걸렸을 때. 그런 게 다 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T1 같은 경우에는 뭐 800 언더로 해서 하는 걸 좀 권장을 드리긴 하고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루틴에서 콘카티네이션을 올려주면은 미니멈 TR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TR 값을 적당한 콘트라스트에 맞는 TR로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원하는 콘트라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싸에 대한 미리 수치 값을 입력을 해주는 거고 이 수치 값에 대해서는 알아서 계산해서 조절을 해라 라고 저희가 입력을 해주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면 싸하게 창이 딱 뜨면서 네. 고를 수 있는 게 TR을 늘릴 거냐 플립앵글을 이렇게 할까 딱 두 개가 뜨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그게 창이 뜨면은 끄고 저 시퀀스 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요거는 그 창이 뜨기 전에 알아서 계산해서 검사가 들어가게 라고 입력을 해주는 거고 이미 그 창이 뜬 거면 응. 얘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얘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장비가 너가 입력해준 값대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너가 파라미터를 지시해줘 라고 뜨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TR을 터무니없이 너무 올려버리면 그러면 이제 오픈 프로토콜로 들어와서 뭐 플립 앵글을 수동으로 하거나 뭐 일단 이제 이런 것들 다 했을 때 그럼 컨카를 올려서 저희가 미니멈 TR을 더 줄여줘야 돼요. 지금 여기서 강제로 딱 800 이상으로 못 넘어가게 설정을 할 수 있죠. 여기에서 TR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800을 하면 되는데 결국엔 또 메시지 뜨는 거예요. 결국 메시지가 뜹니다. 네. 결국 메시지가 저희가 뜨면은 하다 보면 이제 풀스파인 할 때 보면 여기 좀 많이 떠서 네네. 초보 선생님들이 그냥 뜬 대로 그냥 오케이 하고 해버리고 그러면 가끔 맞아요. 이제 TR이 TR 뭐 1000대에서 찍히고 막 그런 거 많이 그래가지고 약간 있어요. 프로톤처럼 나와서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뭐 셋밴드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RF로 좀 포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없애주는 것도 사실 되게 크거든요. 쌀을 좀 제거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고 사실 샘플링 숫자 자체를 좀 줄여야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국은 K 스페이스 한 줄 한 줄이 의미하는 게 180도를 주면은 그에 나오는 에코를 한 줄로 채우는 건데, 그러면 한 줄을 채우기 위해서 180도를 한 번 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한 잔은 한 번 더 180도를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샘플링 숫자를 줄여주는 건데, 오버 샘플링을 줄이는 것도 샘플링 숫자가 줄어드니까 싸가 좀 덜 걸리는 이런 연계도 있죠. 그래서 뭐 레졸루션을 줄인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512개의 줄을 채우지만 그 중에 뭐 레졸루션을 뭐 만약에 이렇게 낮추면 464개만 라인을 채우면 되기 때문에 이 샘플링 숫자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쌀을 좀 제거해주는 방향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설명은 이렇게 한 번씩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아까 그 워프 할 때는 워프가 네. 옵션을 선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시퀀스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모든 시퀀스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딕스는 안 돼요. 딕슨만 안 되는 거예요? 네, 딕스는 안 돼요. 그 3D도 아마 없을 거예요. 3D 서버 랑 스피너거 기준으로 될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신하게 검사해야 될 때 뭐 2에 0을 주고 갭을 뭐 네. 0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네. 어디서 들어보니까 갭이 아예 없는 것보다 네. 스페이싱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는 게 좋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닌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상관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상관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장비 MRI가 막 개발되고 했을 때는 사실 그 갭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디폴트 갭이 조금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지에 영향을 좀 끼친다라고 저도 얘기를 전달을 받았는데, 뭐 장비가 워낙 좀 개발되기도 하고 좀 좋아지기도 하다 보니까 사실 노갭으로서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노갭이랑 뭐 만약 0.5랑 네. 어쨌든 노갭이 더 좋은 거예요? 이미지가 더? 이미지의 변화는 없어요. 없어요? 다만 저희가 매스가 되게 작은데 갭이 들어가 버리면 매스를 점프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촘촘하게 봐야 될 때는 갭이 없는 게 좋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MSK 파트에서는 갭이 없는 걸 선호하시긴 하세요. 그래도 0.5씩 항상 줬었는데. 근데 지금은 알겠습니다.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네. 또 그다음에 여기서 펀치 저희가 자주 쓰는데, 펀치요? 제가 예전에 신고비였었을 때 네. 이렇게 자르고 이럴 때 펀치 단축키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없나요? P입니다. P 네. P 하면 바로 자를 수 하는데 있어요? 네. 지금은 MIP 이미지가 아니라서 이미지 환자 이미지를 좀 띄워볼게요. 하나쯤은 이거는 TOF 있는 이미지를 하나만 띄워보겠습니다. 자르지 거의- 않아서 TOF 판크리아스에서 차라리 아니면은 복부 쪽에 MIP 돌릴 수 있는 게 판크리아스가 없나? 오늘 리버만 했는데. 브레스트 브레스트 오늘 나 안 했는데. 여기 있다. 여기 그래. 있다. 여기서 만약에 서브트랙션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P를? P 누르면 오케이 돼서.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네. 근데 누르고 자르고. P를 누르고 마우스 커서를 떼는 순간 잘립니다. 얘가 훨씬 그러면 빠르긴 할 거예요. 안에 잘라주고 겉에 잘라주고 이건 설정은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오로지 맞아요. 연필로만 단축인 거죠? 네. 연필 단축키. 이 설정은 마지막으로 이 펀치를 키고 설정 값을 어떤 거에 하느냐에 따라서 네네네. 값이 입력이 되고요. 만약에 초기화를 하려면 여기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리셋 해주시면 돼요. 펀치 값이 네. 네, 작업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얘는. 자동 저장되나요? 네. 진짜 그러면 자동으로 저는 그럼 이름 설정은 어떻게 해요? 어떤 이름이요? 그 자른 거에 대한 만약에 브레스면은 네. 오른쪽 왼쪽을 하나씩 자르고 싶어서 오른쪽 한 번 자르고 왼쪽 한 번 자르면 따로 해야 돼요. 네. 그럼 결국은 따로 오른쪽 먼저 자르고 돌리고 그다음에 네. 왼쪽 자르고 돌리고. 그 이름은 그럼 어떻게 저장될 때 어떻게 해요? 저장 이름이요. 만약에 라디얼 레인지로 해서 돌리잖아요. 네. 저희가 뭐 프리셋이 아마 다 있을 텐데요. 만약 아무거나 스타트하고 여기에서 이름 바꿔주시면 돼요. 그 밖에서도 이렇게 떠요. 이 밖에서 만약에 들어가서 만들자. 여기서도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거기 만들고 P자로 자르고 다음에 이름 쓰지요. 피자로 자르고 이름이요. 네.
아까 피가 다 죽게 돼서 네. 자르고 나서 이름 짜장 그런 거랑 똑같아요. 아 맞아요 선생님. 네. 자르고 아니 그냥 어차피 여기 들어가서 만약에 얘로 만들면은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가잖아. 네. 들어가서 여기서 그냥 여기서 P를 누르면 돼. 저는 그 밖에서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밖에서 하고 그대로 어? 들어오면 안 돼요. 되는데, 근데? 잠시만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해했습니다. 이름 저장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대를 아까 데려왔을 때 네, 얘를 해서 저희가 P로 해서 이렇게 반만 잘랐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돌려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잘린 대로 들어가서? 나와요. 네. 아. 아니면 여기서도 자르셔도 돼요. 근데 사실 얘네는 이런 좀 불필요한 것들이 보이니까 네. 밖에서 자르는 걸 저는 좀 선호하고요. 밖에서 자르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해서 반대쪽으로 돼 있고. 만약에 이제 해서 근데 여기서 P가 안 먹혀요. 얘는 저도 아마 눌러봤는데 프리뷰라서 안 되고요. 네네. 이거는 작업물에 대한 미리 보기잖아요. 위에서 여기서는 돼요. 그래서 P를 아무리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됩니다. P 눌러볼게요. 되네. 네, 됐습니다. 뭐 불러와서 P 누르고 자르면 네,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이. 둘,